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 만점에 꼭 필요한 독해법 1교시 꼭 필요한 사고 방법을 함께할 김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밥 먹었나요? 선생님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또 일찍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또 준비를 또 잘 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이런 물음으로 좀 먼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물음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어떤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어떤 지금 나이인가? 내가 지금 국어를 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국어 어때요? 괜찮아요? 이 어떤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사람 또는 사물의 어떤 성격, 특성, 내용, 이런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의 이 나가 어떤 나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 한번 선생님이 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이 강의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 몇 학년일까요? 우리 몇 학년인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면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N수생이면 N, 이렇게 숫자랑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N을 좀 쳐서 좀 알려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우리 어떤 학생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고 있는지 또 참고해서 이 국어 정말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또 어떤 쌤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쌤한테 혹시 궁금한 점 없습니까? 자, 성격? 성격 그리 나쁘지 않아요. 네. 첫인상? 조금 무섭나요? 좀 무섭나? 근데 학교에서도 이게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 긴장을 하는데 근데 또 알고 보면 또 그렇지 무서운 게 아니라서 또 편하게 잘 장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키 어때요? 화면으로 좀 커 보이나요? 이게 어디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어떤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끼리 만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키가 크시네요. 그래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나 봐요. 지금 작아 보여요? 선생님이 키가 나름 좀 큰 편인데 선생님 키 몇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꽤 큰 편입니다. 혹시 마친 학생이 있으면 그 마친 학생은 수능특강 게시판에 따로 저 좀 한번 찾아 와요. 알겠죠? 한번 키가 몇일지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맞춰보고요. 자, 그리고 그런 얘기 이제 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할 건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국어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단순하게 EBS의 선생님으로서만이 아니라 EBS의 선생님으로서는 여러분한테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잘 수업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출제자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전국에 계신 국어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이제 많은데 그 국어 선생님들 중에 집필한 책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수능서, EBS 책 같은 경우도 50여 권이 넘고요. 그리고 수능특강 독서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문학도 여러 차례 썼고 그 외에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여기에 포인트 맞춰서 요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럼으로써 한번 국어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응원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응원, 이응. 알겠죠? 좋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는데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건요. 만점에 꼭 필요한 4가지 사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4가지 사고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형화해서 제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타겟팅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어느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정말 잘 효율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도
정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면 성적은 당연히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공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수능 국어 만점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할 거잖아요. 이영하는 공부 제대로 해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요. EBS에서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뭐냐? 여러분, 강의 중에 퀴즈가 나올 겁니다. 그 퀴즈를 마친 학생에게요. 선물을 줄 건데 오늘 이 시간 자, 2명의 학생에게 이제 선물을 줄 겁니다. 여기 이런 공부 일기가 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죠. 이거 딱 보면 딱 봐도 뭔가 좋아 보입니다. 이 안에 내용은요. 펼쳐보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터디 플래너랑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줄 것이냐면 텀블러가 여러분에게 이제 갈 겁니다. 이 텀블러. 그 다음에 요즘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우리 이 펭수 이제 스티커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제 갈 겁니다. 이 스티커는요, 선생님도 딱 보고서 반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만 가느냐? 아닙니다. 짜잔. 여기에 담겨갈 거예요. 여기 이 뒷모습이고요. 앞모습을 보면 더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쇼핑백 함께 이제 가니까 오늘 함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여러분 꼭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두 개의 한자가 있어요. 독이죠. 읽을 수 있죠. 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독과 해가 있는데요. 이거 한자의 그 말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 독이라는 글자는 자, 여기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팔매자예요, 여러분. 팔다. 물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자랑 그다음에 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거는 뿔입니다. 뿔 가게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우자 여러분 알죠? 이거 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여기 칼이 들어가야 되겠죠. 칼도자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글자들이 이제 결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독이라는 거는 예전에 물건 팔고요. 이렇게 돈을 세면서 막 중얼거리던 그런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확대되면서 읽다라는 의미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감각적으로 좀 뭐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이라든가 뭐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요. 해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해체하는 겁니다. 뿔을 자, 소에서 이 뿔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체를 한다라는 건 막 풀어 밝히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독과 해의 이 의미를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함께 공부해서 말 잘하는 거 뭐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꼭 갖춰야 되는 건 이 칼입니다. 칼. 이 칼로 제대로 지문을 풀어 해체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쁜 공부 그다음에 좋은 공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결국 나쁜 국어 공부를 하는 거는 뭐일 것 같습니까? 여기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좋은 국어 공부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맞춰보십시오. 자, 잠깐 시간을 줄까요? 이 나쁜 국어 공부는 감각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국어에는 통하지만 어려운 국어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쉬운 국어라고 하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지문 왼쪽에 있고 문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왼쪽 눈으로 보고 오른쪽 눈으로 보고 눈으로 딱 봤을 때 다르네? 차이가 있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게 쉬운 국어인데 그런 거에는 통하지만 어려운 국어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요즘 국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까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독만 독독독독 하는 공부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바로 여기 이 해까지 해야 돼요. 해까지. 이 칼로 풀어 해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사고력이라는 것을 그 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그 칼을 정말 평상시 공부할 때 잘 갈아야 돼요. 알겠죠? 여기 누군가가 댓글도 보시는 건가요? 하고 물었네요. 댓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돼서 일단 여기 수업을 좀 먼저 합니다. 네, 여기 동만으로 잘 풀리는 문제들 많이 풀었다. 그리고 잘 풀렸어, 난 국어 잘해 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동만으로 잘 풀리는 문제들만 많이 풀어가지고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성적이 잘 안 오르는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 상태와 관련하여 내가 어떤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바로 독과 해를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독과 해를 함께 하려고 하면 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을 갈라고 하면 그 칼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방법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 방법대로 정말 잘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방법을 배워서 갈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뭐가 생겨요?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의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해의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대응시키기입니다. 이 대응시키기인데, 자, 우리 여기 이 대응시키기부터는요, 교환을 좀 여러분이 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혹시 교환을 내려받지 이제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화면으로 잘 집중해서 이제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미안해요, 텀블러가 떨어졌어요. 자, 여기 이 교환을 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 이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고 방법인데 대응시키기입니다. 이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이거예요. 자, 여기 XYZ이 있고 ABC가 있어요. 근데 기호는 달라요. 국어로 치면 말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서로 거의 같은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딱딱 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X에 하나에 여러 개 대응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물론 뭐 하나만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렇게 대응하는 짝들을 딱딱딱 이렇게 짚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지문에 있는 X랑 선택지에 있는 A랑 대응하는 거니까 이 선택지는 같은 거야 라는 사고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댓글 이거 보고서 뭐 저건 함수가 아니잖아 막 이러고 있는데, 그치, 함수 아니고 이제 국어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대응시키기를 잘 해야 되겠는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지문 지금 빨리 여기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마요. 그냥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 좀 읽으세요. 자,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읽으면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돼 이제 더 이상 재기능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이식편, 여기 이식편의 이제 개념은 요거예요. 세포 조직 장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동종 이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라는 그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다음에 여기래요. 자, 지금 여기를 처음부터 여기 이 끝부분까지 지금 눈으로 빠르게 한번 쭉 읽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도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쭉 한번 보기 바랍니다. 보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쵸? 뭐 알파벳도 보이고 내용이 뭔가 정보가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지난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됐던 건데요. 어때요? 쭉 읽어봤습니까? 자, 읽었을 때요. 이제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더 중요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구별되는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좀 약하게 읽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색깔로 칠해 놓은 부분은 강하게 아주 그냥 머리에 딱딱 들어오게끔 읽어야 되는데, 자, 이때 보세요. 여기 우리 면역 반응이란 말 보여요. 읽을 때, 자, 이 면역 반응인데 이 면역 반응은 곧 거부 반응이죠. 이렇게 대응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사람들은 대응하는 짝으로 바로 면역적 거부 반응이라는 요 용어가 왜 나왔는지 딱 눈에 들어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면역세포가 어떻게 하는지 기능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여기 보세요.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에 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또 여기 바로 나와요. 이 차이가 결국 어떤 차이냐면, 개체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게 MHC인데 요거에 서로 유전자 거리가 멀수록 이 차이가 커져서 거부 반응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말은 요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이에요. 서로 대응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응하는 짝들을 잘 짚으면서 읽는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들을 잘 짚으면서 읽는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걸 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짚은 그런 말이 어디에 나와요? 문제 선택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이 선생님이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예, 비문학 수업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과학 선생님인가 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댓글 보니까 이거 과학 수업인 줄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이고 하는데, 네. 자, 여기 과학이든 뭐 정말 어려운 철학이든 우리 다 잘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알고 이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짚어줬던 대응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짚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동종간보다 이종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이 MHC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체마다 MHC 차이가 있다. 개체마다 그러면 이게 개체가 다르면 유전적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 MHC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동종간보다 이종간이 MHC 분자 차이가 더 크다는 게 맞잖아요. 즉, 요 선택지를 확인을 하고 요 내용이랑 대응하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금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팁을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면역세포라는 것에, 자, 여기 표면에 발현하는 이 겉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의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딱 보면 생명과학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좀 적어 놓으세요. 생명과학 지문에서 이런 기능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요거 선택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부터 처음에 주목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표면에 요 MHC 분자를 발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요 내용이랑 여기는 요 내용이랑 여기 요 선택지도 대응하죠.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지문 안에서도 대응하는 짝들을 짚고, 그 다음에 선택지랑 지문 간에도 이렇게 대응하는 짝을 잘 짚는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는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막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제 방법을 배우세요. 어떤 거를 잘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익히는데 초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역시 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할게요. 우리 이왕 지금 이 시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어려운 걸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딱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푸는 이제 요령인데 시험 볼 때 과학이나 기술에 그 문제를 딱 봐요. 문제를 딱 보면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여기는 이 그림을 하나하나 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를 딱 봐요. 즉, 이거는 열전대 게이지라는 장치의 구조도고, 이렇게 구조도가 제시가 되면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구성 요소 집중, 구성 요소 찾습니다. 그럼 여기 필라멘트 보이고 기체 분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복사이한 손실 뭐 이런 거는 딱 봐도 그냥 내용을 잘 안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절연체가 있고. 이렇게 구성 요소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건데 읽을 때 이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뭐 어려운 말들도 괜히 지금 아침에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요 내용 요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내용만 좀 여러분 보세요. 네. 박별민 학생이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이것은 한문인가 수학인가 생물인가 국어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강의 없었나요? 있었나요? 네. 독서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쌤이 이게 국어 선생님인가 과학 선생님인가 뭐 음악 선생님인가 때로 이게 정체성 혼란이 있다니까요. 뭐 컴퓨터 선생님인가. 자, 여러분 그거 이 학교에서도요. 국어 선생님들 고생하니까 국어 선생님들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 요 부분 봤어요? 이때 요 말을 볼 때 이거 같이 봤어야 돼요. 필라멘트. 아까 앞에서 구성요소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성요소와 관련해서 요 말을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전류를 흘러서 가열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팁을 좀 주면 인과관계, 특히 과학기술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MHC 분자의 그 차이와 관련된 내용도 그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이었어요. 또 원인과 결과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를 흘려요. 가열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열하는 게 원인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열이 주위로 방출되죠?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면 뭐뭐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기억할 수 있죠. 뭐뭐일수록 뭐뭐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 있으면 독해할 때 주목하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00%.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가열하면 열이 주위로 방출된다. 이거 이제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잘했어야 돼요. 보세요. 다음에도 여기 인과관계들이 보여요. 자, 요 인과관계 이제 보이는 것들, 요것들은 일단 잠시 후에 다시 짚도록 하겠고, 열을 빼앗아 가게 된다란 말을 딱 보는 순간 이 말을 앞에 있는 어떤 말이랑 대응시켰어야 돼요? 방금 전에 본 거. 이거 어떤 말이랑 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본 열이 주위로 방출된다랑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인데 열이 주위로 방출된다랑 그 다음에 여기 이 기체 분자들이 열을 빼앗아 간다랑 말은 달라. 의미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대응하는 걸로 딱딱 짚으라고 읽으면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열 손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독해하는 과정에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함께 인과관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압력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자,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기체 압력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렇게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이거 기체 분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스님이 혼자서 이렇게 미는 거랑 그 다음에 스님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막 밀어. 그러면 당연히 더 힘이 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압력도 높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과관계 있으면 위아래 요 방향을 잘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기체 분자들 요 많이 열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중요했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요 대비되는 경우 반대로 압력이 낮아서 즉 밀도가 낮으면 열선 수질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독해를 했으면 방금 전에 본 이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내가 정보 주목했죠. 방금 전에 본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 필라멘트와 관련된 내용도 봤고 기체 분자와 관련된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답을 금방 고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답을 금방 더 잘 고를 수 있는 건 또 대응시키기는 이제 함으로써 더 잘 고를 수 있는데, 이 선택지 한번 보세요. 나에서 C에 전류를 흘렸을 때 측정된 계지 내부의 압력값이 높을수록 C에서 외부로 방출된 열도 적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여기 외부로 방출된다란 말이랑 대응하는 건 뭐예요? 지문에 있는 말. 이거는 이 대응하는 말은 외부로 방출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본 말 필라멘트가 여기 가열됐을 때 요 기체 분자들이 열을 빼앗는 거죠. 기체 분자들이 열을 빼앗는다에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여기 압력값이 높다라는 거는 이건 뭐랑 대응하는 거죠? 기체 분자의 밀도가 높다라는 것에 대응해요. 그러면 여기 밀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여기 기체 분자들이 빼앗아 가는 열이 당연히 많겠죠. 자,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랑 대응시키면서 이렇게 읽으면 이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금방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결국은 내가 얼마나 포인트를 잘 잡아서 독해를 하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사고를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응시키기라는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사고 방법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견주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견주는 거예요. 견준다라는 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차이점도 있는 건데, 출제자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짝이 있으면 지문에다가 이렇게 감춰두기도 해요. 요거 하나를. 그러면 지문에 제시된 건 납비잖아. 그러면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요 납비와 관련해 가지고 요쪽에 비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고급 독해 능력입니다. 이런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견주는 거를 잘 해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요 지문 한번 볼까요? 요거 지금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쭉 보면 댓글에서 또 이젠 수학인가요? 그러네요. 자, 우리 이 글 한번 이제 읽어보면, 자, 여기 쭉 한번 봤습니까? 뭐 공자도 보이고 맹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순자도 나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이제 뭐 과학 뭐 그런 얘기 좀 아니고 이제 조금 편한 얘기죠. 이걸 딱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서는 그 견주기와 관련된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읽었을 때 우리 머리에 남아야 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머리에 남아야 되는 건 이 말들이 머리에 남아야 돼요. 이 말들이. 이게 머리에 남았습니까? 덜 중요한 말들이 있고 더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통유학,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이 정통력과 관련해서 하늘은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지배한대요. 능동적인 대상으로 지시가 돼 있어요. 이 하늘에 대해서. 근데 순자는 보세요. 하늘을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 법칙에 의해 여기 지배되는, 하늘이 지배되는 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납비와 같은 게 있어요. 납비와 같은 게 하늘을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이거 납비죠, 납비. 이거.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의지를 지닌 인격 존재가 아니라니까 결국은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정통 유학에서는 하늘을 의지를 지닌 존재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하늘을 의지를 지닌 존재로 봤겠죠. 네. 한 별희 학생이 정확히 흰색만 집중해서 봤어. 자, 여기 흰색만 집중해서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함께 연습을 하면요. 앞으로 이제 더 잘하게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많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요거 납비니까 결국은 정통유학에서는요. 하늘을 의지를 지닌 존재로 본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진짜 잘하는 거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걸 이제 또 보면요. 여기 이 부분 읽을 때, 자, 여기는 그냥 이 노란색만 읽으세요. 자, 이 노란색만 읽을 때 앞에서 공부한 걸 여기다 적용을 좀 했어야 돼요.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순자 하늘을 의지를 지니지 않은 존재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가난하게 할 수 없고, 의지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에 대응하는 말이죠. 하늘이 병들게 할 수 없다. 하늘이 병들게 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은 화를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인간을 화복의 주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의지를 갖고 인간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다.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글을 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기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 간단합니다. 대비되는 자, 하늘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늘을 어떻게 만든다. 하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순자는 하늘이 인간의 화복의 주제자가 아니야. 하늘을 어떤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배받는 존재로 여기지. 그쵸?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 자, 이런 차이를 내가 독해를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잘 읽는 거다.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 형식만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런 식으로 공통점 차이점 있는 문제가 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견주기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대비되는 짝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이고요. 정확성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이 더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 독해할 때부터 그런 그 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차이점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추론하기인데, 이 추론하기랑 그다음에 이제 비판하기를 할 건데, 이 추론하기랑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앞서 공부한 대응이랑 그다음에 견주는 사고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면 추론도 잘 합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 출제자로 쓰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출제자들은요, 지문에 근거가 있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꼭 근거로부터 끌어낸 내용을 선택지에 제시하는 거예요. 뭐 이유를 찾게 하든, 뭐 밑줄 쳐놓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묻게 하든, 그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으라고 하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택지 본 다음에 지문에 선택지의 내용을 끌어낸 근거를 딱 확인해가지고, 아, 이 선택지는 적절한 거야 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이제 풀이가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선택지 풀이가 이제 바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근거랑 선택지의 내용을, 이거 뭐 해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말. 들어가야 되는 말 뭡니까? 앞에서 공부한 거. 대응시키길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이랑 선택지랑 그 근거에 관한 내용이랑 그 근거로부터 끌어낸 내용이랑 서로 대응하는지를 짚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연습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례 상황에 적용하는 거를 또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지문과 대응하는 내용 요소를 지닌 사례를 출제자들은 일부러 딱 맞춰서 써요.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혹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지문이랑 이 보기의 내용이 서로 이 선택지랑
지문이랑 복이죠. 복이랑 대비가 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지만 대부분 대응하게끔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지와 관련해서도 요 대응하는 짝을 잘 짚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거 보기 읽을 때 이 대응시키길 잘해야지 추론을 잘해요. 요걸 잘해야. 그래서 지문과 보기 간에 대응하는 내용 요소, 결국 요 대응을 파악을 하면 추론된 내용은 요 대응하는 관계와 관련해서 서술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대응시키는 걸 잘했으면 이 서술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금방 해요. 자,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요 보기랑 지문이랑 요 대응시키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운 문제를 빨리 잘 풀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연습을 하나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고가 언어와 이런 말 보이고요. 두 개의 물방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두 개의 물방울, 하나의 물방울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물방울이 하나의 물방울이 된다는 건 이 두 개의 물방울, 각각의 물방울은 언어와 사고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대응시켜겠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하다가 아동의 성장함에 따라 전차 하나로 겹쳐지면서 사고가 언어화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요 하나의 물방울이 된다랑 대응시켜야 되죠. 그러면 대응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사고가 언어화 된다는 말이 이걸 핵심 뭐예요? 그러면 언어를 굉장히 잘 이 언어 능력을 발달시켜요. 그러면 사고가 언어화되는 거니까 언어 능력이 발달돼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이 사고 능력도 발달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1번.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아동의 언어 발달이 사고 발달을 의미한다고 본다? 금방 적절하다고 판단돼요. 비거짓기는 언어 교육이 아동의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죠. 언어 교육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면 그 발달된 언어 능력에 따라 또 사고가 언어화되기 때문에 신장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동이 성장하면서 언어가 사고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제발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맙시다. 알겠죠? 우리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틀렸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긴 말을 근거로 추론한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다시 좀 어려운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에 상응하는 값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뭐뭐일수록이에요. 인과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크다예요.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잘 중요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일단 여러분 주목을 좀 하세요. 자, 이걸 주목한 상태에서 다음 볼게요. 여기만 봐요.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오를지 내릴지 10명의 전문가에게 이제 묻는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환율의 오름 여부를 맞출 확률은 모두 같고 모두 오른다 또는 이제 내린다로 답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다고 답한 사람의 수에서 내린다고 답한 사람의 수를 뺀 값이 A고요. 이 A가 거시 상태라고 딱 이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거시 상태를 나타낸대요. 그 다음에 거시 상태 중에서 A는 0일 때 미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고 A는 0에서 멀수록, 자 여기 중요하죠? 미시 상태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 A 값이 0에서 멀다는 얘기는 요거 A 값은 오른다고 답한 사람에서 내린다고 답한 사람의 요 차이니까. 그럼 0에서 멀다는 얘기는 이거는 결국은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차이가 클수록 결국 미지 상태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리는 일단 보기에도 있어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퀴즈를 낼게요. 자, 퀴즈 기다렸었죠. 네. 오른다고 답한 사람과 내린다고 답한 사람의 차이가 클수록 이거를 미지 상태와 거시 상태라는 이 두 말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자, 가장 먼저 답을 올린 두 학생에게 오늘 선물 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이는 결국 A 값이에요. A고, 그 다음에 요 클수록에 대응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클수록에 대응하는 말. 결국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크다라는 말을 저 미시상태라는 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건 엔트로피랑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엔트로피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여러분 답 네, 올린 학생들이 이제 보이네요. 네, 여러분 잘 이해했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선택지를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결국 이겁니다. 내린다가 3명일 때, 오른다가 4명일 때보다 이 차이가 적어요. 차이가 적으면 미지상태의 수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크면 미상태 수가 적은 거니까, 차이가 적다는 얘기는 미상태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덜 명확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는 2의 거시상태는, 자, A는 마이너스 10. 차이가 커요, 이게. 그러면 차이가 큰 게 미지상태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작은 게 차이가 큰 거의 거시상태보다 미상태의 수가 훨씬 이거는 많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1번 설명을 한번 다시 볼게요. 내린다가 3명일 때가 오른다가 4명일 때, 그러면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선생님이 잘못했네. 여기 내린다가 3명이고 오른다가 4명이면 요거 내린다 3명이고 오른다가 4명이면 4-3은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여기 쌤이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쌤이 이게 국어쌤이 산수하려니까 잠깐 헷갈렸는데 가뜩이나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쌤이 착각을 했는데, 자, 이걸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볼게요. 내린다가 3명이면 요 경우에는 오른다가 몇 명이라는 얘기요? 10명이니까 7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다 7에서 요 3명을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4일 경우고, 그 다음에 오른다가 4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산수. 오른다가 4명이면 4명이고 나머지 6명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경우가, 요 뒤에 있는 경우가 차이가 더 작아요. 여기가 차이가 크고,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크니까 미지상태 수가 적은 거죠. 미지상태 수가 적으면 덜 명확한 게 아니라 더 명확한 거죠. 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번은 봤고요. 3번. A는 0의 거시상태의 불확실성이 A가 0이 아닌 거시상태의 불확실성보다. 그렇죠? 0일 때는 미지상태의 수가 0이 아닌 경우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크죠. 이건 적절하겠죠? 여기 두 개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렇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정답자 네, 학생들 이제 올라왔네요. 좋습니다. 여기 비판하기 보도록 하겠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 관점, 입장 간의 차이점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보여요. 차이점 파악하면 답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한 개 문제점, 이 한 개 문제점을 같이 주목하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형이상학적 대상, 관찰적 대상, 그 다음에 이론적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찰적 대상은 관찰할 수 있는 거고 형이상학적 대상, 이론적 대상은 관찰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반프라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관찰과 관찰 못하는 거에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관찰 가능하다는 말이 모호한 거다. 양극단에 분명히 관찰 가능한 것과, 자, 이 관찰 가능한 것, 관찰적 대상이죠. 관찰 불가능한 것, 이거 뭐에 대응해요? 이론적 대상 혹은 형이상학적 대상에 대응을 하죠. 그러면 관찰적 대상이 이쪽 끝에 있고 이론적 대상이 이쪽 끝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 끝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반프라센의 주장에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양 끝에 있는 거 아니다라고 비판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론적 대상은 관찰 가능한 것과 관찰 불가능한 것에 경계선의 모호한 곳에 있지 않은가. 양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주장을 제시를 하면 비판하기를 잘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성품의 탁월함에 대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야 한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랑
대응하는 말은 감정적으로 끌린다예요. 그래서 이걸 주목했어야 돼요. 그럼 올바른 일 하려고 하는 이 성품의 탁월함, 이거는 어떤 감정적으로 끌리는 거다. 자, 이런 내용 이제 여기서 주목했어야 됩니다. 대응시키기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봅니다. 선생님이 비판하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는 차이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걸 했어야 돼요. 자, 여기 도덕적인 행위가 있어요. 이거 방금 전에 지문에 있는 어떤 말이랑 이건 대응할까? 대응. 올바른 일을 하는 거겠죠. 올바른 일. 그죠? 근데 자, 여기 이 보기의 입장은 이 올바른 일, 이 하는데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래. 그러면 이거랑 대비되는 짝 차이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적인 성향. 여기에서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의지에서 비롯된 거래잖아요. 이 차이를 짚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여기 이어지는 걸 보면 행위자의 감정적인 욕구나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그건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런 감정적 성향에 끌려서 올바른 일을 하는 건 도덕적 행위가 아니야 라고 이 입장에서 비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 어때요? 여기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이런 감정적 성향에서 비롯된 거는 말 그대로 성향에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감정적 욕구 또는 성향의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면 여러분이 답을 쉽게 잘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러분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아까 퀴즈 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잘 맞췄습니다. 네, 우리 유별난 학생 답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별민 학생 답을 맞췄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요, 여기 아래 안내가 있습니다. ebsi@ 그 다음에 ebsco.kr로 아이디랑 이름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라서요. 아무래도 좀 독서는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좀 꽤 많아요. 근데 그 방법 위주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뭐 내용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가르쳐준 그런 방법을 일단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운동할 때도 내가 이제 근육을 그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근육을 길러야 하는지 그 초점 딱 맞춰서 타겟팅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운동해 줘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함께 공부한 4가지 이 사고 방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르는 그런 국어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수능 만점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교시,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그 다음에 내일 1교시, 2교시, 3교시 하면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한 것들을 반복해서 각 영역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쉬운 부분에서는요, 시간 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 번 걸 가지고 독서에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방금 전에 우리 함께 공부한 이런 사고 방법을 토대로 정확하게 하나씩 딱딱 사고해서 다 맞추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정말 우리 수능 보고서 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쌤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거죠?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또 만나요.